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집 보도의 진행을 맡은 김정음입니다. 방송국에서 결방은, 그것도 이미 송출된 영상을 내리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6일 JBC 뉴스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인 시대브리핑이 방영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회차의 주요 내용은 우리 대학 A 교수 논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결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시대브리핑 영상입니다. 저희는 모든 논란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교수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3월 22일 오후 6시경 현재까지 이 교수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대브리핑에 대한 교수 측의 반론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교수 측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기된 논란만을 전하는 것보단 당사자 입장이 있는 보도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해 교수의 반론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영상의 녹취록 공개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학우들의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직접 인용한 것은 해당 수업의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수정을 위해 결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서 말한 사안을 고려하지 못해 학우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결방 조치 이후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반론권 보장을 위해 우리 대학 커뮤니티 광장 익명 게시글에 적힌 해당 교수에게 인터뷰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JBC는 교수에게 영상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서면 인터뷰로 응답했습니다. 서면으로 답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고 익명으로 제기된 부분에 영상으로 답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희는 해당 교수에게 총 7가지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한 측의 입장밖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7개의 질문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 논란은 학우분들께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광장 익명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지만 논란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A 교수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졸업생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공동 업무의 특성상 친밀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 듣고 전달한 기억은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 관련한 성추행, 성폭행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며 부정한 적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시점이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시점과 맥락이 전혀 다르므로 이해 오류이다. 이처럼 A 교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특성상 서로 친밀해지는 경향을 가진다고 전달한 것뿐이며 현재 벌어지는 문화예술계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지적된 것은 문화예술계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감싸는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요컨대 현재 벌어지는 미투에 지목된 가해자를 감싸는지의 여부가 아니고 과거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을 옹호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투 운동에 대해 감싼 적 없다는 교수의 답변은 제보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달했다는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위 논란과 관련된 세 기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제3차 인권위원회 전 인권위원장 직무대리인 하유진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결과 광장에 올라온 제보글에 비밀 댓글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해당 학과 학생회와 협의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차 인권위원회는 해산되었으므로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와 해당 학과 학생회에게 관련 자료를 위임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학과 학생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일단은 광장 글에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비밀 댓글을 통해서 제보자에게 저희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보자한테 연락이 안 온 상황이고 인권위와 협의해서 제 페이스북에 설문지를 올렸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댓글과 연락이 닿는 선배 동기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광장글 제보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댓글을 달았지만 연락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제보자나 어떤 그 관련해서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과는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도 포함? 졸업생도 포함해서 하는 일입니다.
광장에 올라온 제보글과 비슷한 글들이 많이 제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처의 산하기관인 학생상담센터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는 해당 학과에 관해 접수된 사건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교수의 발언 논란. 이 사건은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취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A 교수와 관련된 두 번째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우리 대학 대나무숲에 해당 교수가 글에 대한 해명을 강의 중에 그것도 음주 상태로 했다는 제보가 3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제보글에 따르면 해당 교수가 수업에 음주 상태로 들어와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강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본인의 광장글 논란에 대한 해명 및 사과의 내용과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행동에 신경 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주 수업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수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광장 글에 대해 전해 듣고 바로 수업 시간에 입장을 표명했다. 그 수업은 오후 2시 시작이었으며 오전 11시 20분경 과 학생회장과 브런치를 하며 와인을 가볍게 한잔했다. 날씨가 습했고 평소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몸에 열이나 수업 중에 땀을 많이 흘린 기억이 있다. 이로 인해 앞자리 학생 중 술 냄새에 관해 느낀 학생과 아닌 학생이 있다고 들었다. 음주 상태라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 이후 저희는 해당 강의를 들은 학우들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당시의 심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직접 듣고 있었어요. 음주를 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술 냄새가 났었고요. 그 교수님이랑 같이 마셨던 학생한테도 엄청 냄새가 났고 막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것도 봤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술을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해명을 하시는 게 과연 진정한 사과를 하려고 하시는 태도인지 그런 거에도 의혹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 전에 해명을 하실 때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불쾌한 학생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걸 자기가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언행을 감시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의 역할을 대표하는 역할을 여학생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여학생인지 그것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젠더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성차별적인 모순적인 발언이 아니었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건 아닌데 제 기억상에는 자기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혐오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하실 때 맥락이 좀 없었던 게 나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 본인의 지금 위치나 지위를 말씀하시다가 본인의 복지에 대한 기여나 노력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그런 성추행 발언을 했겠냐 이러면서 약간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앞자리에 앉았던 제 동기들이 교수님한테 술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교수님한테 확인한 결과 본인도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교육공무원이라는 분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음주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음주 상태로 한 본인의 해명과 사과가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일단 저는 교수님이 본인의 사과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정당성이 아까 말했듯이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수업에 들어온 일부 학생들한테만 전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금 자필로든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 커뮤니티 같은 데다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행동을 음주 상태라고 하는 것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은 위 사건에 대해 명백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대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는 교원 징계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교무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무처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개인적인 사유로 미약한 수준의 와인을 섭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 수업의 정도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있으면 징계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함께 음주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학과 학생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저하고 교수님하고 11시 반쯤에 이제 음주를 하셨고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다만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제가 교수님 수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재학생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게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직 교수님이 술을 드시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접수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될 수 있는데, 처벌 관련해서는 학생회에서는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그거에 대해서 뭐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딱 그 정도로 마셨습니다. 워낙 반주를 즐겨 하셔가지고 와인을 항상 수시로 드시기 때문에 평소 이제 뭐 학업 설계 상담 때나 이제 그럴 때 가끔 반주를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은 음주량, 시기 등에 대해 앞선 교수의 해명들과 매우 유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권위원회, 총학생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회장은 평소 A 교수가 학업 설계 상담 전에 학생들과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와 함께 학업 설계 상담을 진행한 한 학생으로부터 당시 술에 취해 다음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학우는 술을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마셨고 강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수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먼저 가겠다고 말하는 게 어려웠을 수 있다. 향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잔의 와인으로 취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을 앞둔 교수가 수업을 앞둔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 향후 배려하겠다. 학생은 교수의 반성의 도구가 아닙니다. JBS는 학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있는 분이나 다른 부당한 사건에 대해 제보를 원하시는 학우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깬 시각, 앞선 소리, 진실된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